그 게임이나 뭐 특허나 그런 사실 이렇게 새롭게 이루어진 권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놀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즐겨왔죠. 방금 구글에서 오신 발표했듯이 옛날부터 뭐 주사위도 굴리고 뭐 게임도 하고 많이 해왔지만 이제 그러한 게임이나 무형적인 권리들이 재산권화돼서 이제 새로운 권리화된 거는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아주 최근의 일이어서 이런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보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뭐 전통적인 자산인 집, 뭐 물건들 이런 경우에는 침해하는 것도 아주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누가 내 집을 내 땅을 가져갔으면은 그 땅에 들어온 사람을 내쫓으면 되는 거고요. 내 경계를 침범했으면은 측량을 다시 해서 그만큼 다시 되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새로운 권리들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침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 침해한 거에 대한 손해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권리를 보호를 어느 정도로 해줘야 될지, 권리를 기존에 이제 진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권리를 아주 광범위하게 보호해 줄 경우에는 또 새롭게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럼 전체적인 편익은 다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항상 이해 충돌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전통적으로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중론을 모아가는지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바뀌어갈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임에 여기 계신 분들은 게임을 직접 제작하시거나 게임에 종사하시거나 게임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어서 게임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면 좀 사실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게임물에 대한 정의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 처리 기술이나 기계 장치 등을 이용하여 오락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기 및 장치. 앞부분이 이제 게임 얘기고 그 뒤는 이제 게임을 이용한 기구를 설명한 얘기겠죠. 실제 게임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런 게임의 정의를 한 번이라도 아마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그러니까 어떤 법률적으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대상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거는 새로이 만들어지는 내용이고 계속 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의도 언제 또 바뀔지 모릅니다. 계속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근데 도대체 아까 게임 회장님, 한국 게임 회장님 이재용 회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종합 예술이죠. 게임은 종합 예술입니다. 문학, 회화, 음악, 기타 등등 모든 게 다 게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존과는 다르게 유저가 참여를 함에 따라서 결과나 진행, 분기 모든 게 아주 다양하게 변화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복잡성 측면에서는 기존의 어떤 종합 예술보다도 더 복잡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대표적인 부분으로 좀 생략을 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있어서 이제 뭘 어떻게 보호하고 뭐 어떤 거에 대해서 권리를 내가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뭐 게임 자체를 당연히 들 수 있을 테고요. 콘텐츠, 뭐 캐릭터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나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고 보호할 수 있고 또 침해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관련된 법률은 사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 가장 기본적인 건 저작권법이죠. 저작권법이고 근데 그 이외에도 이제 특허법, 상표법, 뭐 콘텐츠 산업진흥법, 영업비밀보호법 이렇게 다양한 법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각 법별로 이제 적용하는 대상이나 요건, 효과들이 다 다릅니다. 아주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은 저작권법은 별도의 등록이나 뭐 어떤 공시 절차 없이 저희가 이제 어떤 저작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획득하는 제품, 그러니까 어떤 생산을 해내면은 저작물을 생산해내면 그 자체로 저작권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발생하는 데 있어서 요건은 가장 형식적인 요건이 간단한 거죠.
그거에 비해서 특허법이나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등록을 거쳐서 기간에 따라서 일종의 등록을 거쳐서 그 권리가 보호되고요. 따라서 이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대신 보호는 보다 더 확실하게 된다. 뭐 콘텐츠 산업진흥법은 이제 뭐 특정한 경우에 이제 일단 조건을 따라서 이제 콘텐츠로 표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5년을 기한으로 이제 보호를 해주는 뭐 이렇게 새롭게 우리나라에서 있는 법이고요. 영업비밀보호법은 마찬가지로 게임과 관련돼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비밀성이 인정된다면 영업비밀보호법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 어떤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특허를 통해서 공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영업 비밀로 두고 공개하지 않고서 이제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는 이제 각 해당 기업에서 이제 선택할 그런 상황이겠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물 관련돼서는 저작권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근데 저작권법이 그 취득에 특별한 요건이 없는 대신에 이제 침해나 침해 구제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특허를 좀 선호하는 경향도 있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게임 자체를 바로 이제 특허를 얻기에는 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게임에 사용되는 어떤 기술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특허를 통해서 또 권리를 보호하는 이런 경향이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작권법을 통해서 그 어떻게 그럼 권리를 어떤 경우에 이제 내가 저작권을 가지게 되고 어떤 경우에 이제 뭐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침해를 볼 수 있냐에 대해서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작권법상 이제 저작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저작권 넘어가고요. 자, 저작권 우선 창작성이 있어야 됩니다. 창작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표현돼야 됩니다. 창작성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던 걸 만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다만 그 특허에서와 같이 어떤 아주 엄격한 신규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니멀한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창조적 개성이 있으면은 뭐 이건 새로 창작된 거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표현돼야 되고요. 표현돼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게 대중에게 알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공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어떤 등록이나 이런 절차는 필요 없지만 최소한 이제 표현으로서 밖으로 외부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국의 판례를 통해서 많이 발전해 왔는데요. 창작성 표현 요 두 가지 요소를 요구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미국 판례에서 형성된 거고 저희 나라 법원도 맨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그런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돼야 된다. 문제입니다. 그 왜 표현을 이제 강조하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그 아이디어, 사상, 컨셉만에 대해서는 특허의 대상으로 보고요. 그런 아이디어나 컨셉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그거를 바로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익스프레션 이분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장 그 저작권에 있어서 기본된 생각은 기본된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디어는 특허의 대상, 표현은 저작권의 대상.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나의 특허를 침해했다. 그럼 우리나라의 이제 저작권법상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먼저 살피겠습니다. 크게 이제 민사적 구제 수단하고 형사적 구제 수단이 있겠죠. 민사적으로는 침해 정지 청구. 무슨 얘기냐면 현재 네가 지금 나의 저작 물권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정지하고 뭐 없애라 이런 취지의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일반적으로 뭐 나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라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침해 등 정지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시적절한 시기를 놓치면은 실제로 이제 권리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뭐 온라인 게임을 계속 더 이상 서비스를 중단하라
이런 가처분을 신청을 하고 이제 싸움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형사적인 구제 수단은 그러한 침해되는 내용에 대해서 행위를 했을 때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 다 이제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침해가 뭐가 침해인지를 이제 알아야겠죠. 뭐가 침해냐? 그러니까 어떤 내 물건 내 저작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물건이 날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우리 지금 그 요건으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의거해서 그것을 이용했을 것. 간단히 얘기하면은 침해하는 사람이 내 물건을 보고 그걸 따라해서 만들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주관적인 요소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을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것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둘 사이에 어떤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면, 동일성이 없다면 그건 침해라고 볼 수가 없을 테니까요. 이런데 대신 실질적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들만 가지고 이제 한 학기씩 강의를 하는데 그 모든 거를 저희가 지금 다 살필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도 없고요. 우리나라 지금 법원에서 이제 취하고 있는 입장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아이디어와 표현을 나누는 것.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된 영역이 아니라는 거. 표현만 저작권에 보호된 영역이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이고요. 그래서 저작권으로 두 개의 대상물에 대해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부분과 보호되지 않는 부분을 각각 나눕니다. 각각 나눠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부분만을 가지고 두 개가 비슷한지를 비교해 보자. 이게 저희 법원의 원칙이고요. 다만 그 표현이라 하더라도 표현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는 좀 불합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표현해내는 방법이 어떤 기술적이나 아니면 아이디어 그 자체 내재적인 문제점 때문에 한 가지로밖에 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많이 예를 들고 있는 것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얘기를 하는데 가위바위보 게임이나 룰이란 건 자기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내가 가위바위보를 어떤 룰이라고 설명문을 만든다면 그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근데 누가 가위바위보를 설명을 하더라도 주먹이 가위를 이기고 가위가 보를 이기고 보는 주먹을 이긴다라는 내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죠. 이런 경우라면은 표현됐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취지가 이제 합체 원칙, 머저 독트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 두 개 이제 저작물이 그 이전에 서로 이제 침해를 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실제 판단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바운드 사건이라고 이제 포트리스 다 예전에 워낙 유명했던 게임이어서 다들 아실 텐데 포트리스 2 블루 측에서 건바운드가 자신의 게임을 표절했다고 해서 이제 서비스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처분 이제 진짜 권리 구제에서 제일 가장 이제 시작하는 건 가처분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신청인이 이제 표절했다고 주장을 하고 피신청인은 아니다. 그거는 독창적인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을 판단을 한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디어와 익스프레션을 구분을 합니다. 게임의 규칙 진행 방식 같은 거는 아이디어일 뿐이기 때문에 규칙이나 진행 방식이 똑같다는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된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포트리스 2의 게임 목적 이런 것들은 보니까 포트리스 2 이전에 있던 게임과 유사하더라.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 규칙이나 진행 방식이 아니라 이제 표현 요소로서 비교할 대상이 되는 반환 게이지, 지형, 시간 제한, 포탄, 캐릭터 이런 내용도 선행 게임과 동일 유사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 와중에 이제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머저 독트린 때문에 그 경우도 어떤 당시의 컴퓨터의 표현 한계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 다 저작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요게 왼쪽 게 웜즈고 이제 포트리스 블루고 건바운드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포트리스 2 블루에서 그러니까 저작권으로 인정될 만한 표현 부분은 상당수가 이미 웜즈에서 동일한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독창성 자체가 오리지널리티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이외의 부분은 뭐 그 저작권을 침해했다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실체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는 안 갔다는 얘기고요. 그 다만 이제 이런 것들, 이런 회오리 효과, 애니메이션 효과 이런 거는 독창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실체적인 동일성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로 판단을 내렸고요. 또 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은 본보맨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본보맨이란 그 게임이 있고 우리나라 게임 회사가 이제 B&B 게임이라고 했는데 맨 그 사각형의 필드 내에서 뭐 그 폭탄 설치하고 뭐 피해 다니고 뭐 터지고 뭐 이런 종류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플레이 필드나 그런 내용들이 다 B&B가 그 본보맨의 독창적인 표현까지도 다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건 표절이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자, 법원 판단 기준은 뭐 동일한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거긴 합니다만 얘기했듯이 자, 표현 아이디어는 아니고 표현만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진행 방식, 규칙, 뭐 단계 변화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 저작권으로 보호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 했습니다. 이것도 맨 다시 이제 머저 독트린에서 그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그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을 보호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직사각형 플레이 필드에 따른 표현은 그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그 직사각형 플레이트 안에서 캐릭터를 조종하고 폭탄을 설치해서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전개 과정은 그 저는 어떤 기본적인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가 없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류의 게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전부터 이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맵의 형태도 동일하다는 취지로 이제 본보맨 측에서 다퉜는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까 색채 형태 느낌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역시 본보맨 측 주장을 기각했고요. 뭐 폭탄이 터지는 방식이나 뭐 화염의 형태에 대해서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색상이나 형체, 느낌, 미감에서 둘 사이가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고요. 근데 어떻게 두 개 다 이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뭐 다 저작권이 그러면 뭐 비슷하게 하면 다 괜찮은 거냐?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요 당시의 기술과 또 지금의 기술은 많이 달라졌고 또 기본적으로 이전에 동일한 내용을 다시 사용하면서 나의 저작권을 주장한 점에 있어서 기본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만을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아이디어와 익스프레션 표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룰, 뭐 방식, 기술 그런 것들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그게 실제로 게임에 어떻게 구현됐는지가 저작권의 이제 보호 대상이라는 것.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한다는 것. 그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그 아까 경우는 기각된 사례지만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은 그 우리가 이제 침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리는 침해 정지 및 예방 청구권. 침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정지 청구하고 혹시 뭐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그 권리는 사실 그 물권,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만 사실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침해를 할 때 정지를 청구하고 나가라고 올 것 같은 사람한테 미리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법 체계 저작권부 자체가 저작권 자체가 새로운 권리지만 이거를 그 물권의 준하는 수준으로 일단 보호하겠다는 그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제 향후 침해물이 있으면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이제 이러한 그 침해 정지 등의 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요. 가처분은 그 본안을 시작하기 전에 좀 빠른 시간 내에 우선 결과를 먼저 받아내고 그 이후에 본안 결과에 관계없이 먼저 미리 받아내는 거기 때문에 권리 구제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 얘기했듯이 민사적 구제 방법은 저런 이제 가처분, 침해 정지 등이 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가 있죠. 그 손해배상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나라 이제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데 굉장히 인색한 편입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만큼만 그 보상해 준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고요. 그 저작권법에는 그래서 그런 한계를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어떤 뭐 물리적인 침해를 입었을 때는 내가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아주 설명하기가 쉽지만 저작권 누군가가 나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내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임을 만들어서 내가 얼마를 피해를 입었는지는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곤란을 좀 줄여들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추정 조항을 두었습니다. 122조 1항을 보면 이제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을 때는 그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고 아니면 내가 통상에 받을 수 있었던 돈이 있었으면 그걸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이런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럼 법원이 재량으로 그냥 손해배상의 금액을 정해줄 수도 있게 해줬습니다. 다만 아직은 우리나라 법원의 판사님들이 이 금액을 좀 세게 정하는데 좀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인데 그거는 앞으로 계속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고 계속 하는 생각이고 뭐 실제로 그 뭐 미국과 같이 이제 3배 손해배상제나 여러 가지 이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갈수록 나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제 게임 뭐 이제 저작권의 침해에 대해서 이제 그 구제받는 루트는 이제 아까 보신 것 같은 그런 루트고요. 그럼 게임 자체는 그러면 게임 콘텐츠는 어떠냐? 종합예술이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게임 안에는 뭐 시나리오, 그러니까 어문 저작물의 요소도 있고 영상 저작물의 요소도 있고 영화와 같이 그럼 미술, 건축, 뭐 음악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 이제 최근의 경향은 다 대부분의 개별적으로 다 보호가 가능하다는 게 이제 거의 최근의 입장입니다. 그 또 게임의 캐릭터가 존재하고 캐릭터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할 것이냐 여부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2007-63-409 판례를 계기로 게임 내 캐릭터 자체도 저작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나라 법원이 이제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도 이제 보호 대상이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게임은 뭐 저작권, 특허, 뭐 상표, 기타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서 또 그 권리 보호나 이제 구제가 가능하고요. 제가 제일 대표적인 그 저작권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드렸고 이제 시간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관계로 이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하고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추후에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저기 여기 이메일 보내주셔도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